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최근 한국 자동차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납품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드의 후폭풍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중국은 관공서를 비롯해 민간 자동차 수요에 간섭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현대차는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현지 업체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경험치가 많이 녹아 있어서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랜 세월을 통해 기술을 습득했죠.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그토록 빨리 따라온 것일까요? 중국 정부가 기술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를 가져다 생산만 하지 말고 합작업체에서 신규 자동차를 개발하라. 그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달라고 주문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뻔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동차를 중국에서 팔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최근 르노이사는 중국에서 동풍이라는 현지 업체와 전기차 개발 플랫폼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에 있어서 후발주자이므로 합작 파트너를 찾기 어렵습니다. 즉 앞으로 중국 시장에 점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미세먼지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고 그래서 전기차 관련 기술이 간절합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정몽구 회장의 과감한 투자에 환영했고 많은 보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전기차 관련 기술이고 그것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의 후발주자라는 것이 투자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선진 업체를 빠르게 추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처럼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형적 횡포는 해외 업체들의 기술을 뺏고 자국 업체들을 양육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싸워서 국내 시장이 혼탁해지면 M&A 시켜서 해외로 나가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중국 깃발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산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볼 날이 예상보다 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는 한미 FTA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FTA가 양국 교역량을 증대시킨 부분은 미미하고요. FTA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순 수출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유가로 인해 현대차의 주력 모델인 중소형 세단의 판매가 미국에서 저조하죠. 그래서 현대차는 수요가 좋은 픽업 트럭 시장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의 경우 수입 관세가 25%입니다. 미국 업체들만이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해 놓은 거죠. 만일 FTA가 유효하다면 이러한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는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과로로 쓰러질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방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작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전체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기업 크레도웨이입니다. 크레도웨이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의사 커뮤니티 포털과 보험 심사 업무, 또 체혈관 자동 준비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레도웨이의 중심이 되는 서비스는 RX 플러스라는 보험 심사 업무 포털입니다. RX 플러스는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약제 등 보험 심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프로그램 개발로 개원이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의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포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닥풀이라는
국내 최대의 의사 전용 복지몰입니다. 의료계 뉴스와 의학 동영상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과 구인구직 공고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레도웨이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B2B에서 이제는 B2C로 개인 고객까지 포섭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의료 기록, EHR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구체적이면서 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EHR 플랫폼 사업은 미국의 경우 선두주자 프랙티스 퓨전 등 주요 업체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환자는 의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는 동시에 의사도 의료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도웨이는 현재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더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크레도웨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호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진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약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실 뭐 2차 진료기관이나 3차 진료기관 같이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그런 거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따로 있겠지만 1차 진료기관 같은 그런 중소의원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조금 더 소프트웨어로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크레도웨이가 그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네. 이제 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이제 그 중소의원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네. 일단 그 좀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내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국민들은 본인들이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환자 부담금인 30%를 내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70%를 그 요양기관들이 보험 심평원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의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약 3만 개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보험 청구 사전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RX 플러스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현재 국내에서 3,300여 개의 의원들이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차 진료기관에서 우리 거를 쓰고 있는데 네. 그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한 적이 2015년 2월부터인데요. 네. 지금 2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연간 계약을 하는데 폐업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지금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걸 보면 뭐 저희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1차 진료기관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 거를 쓰는 우리의 네. 그 보급률이라고 그럴까요? 네. 예, 그건 어떻습니까? 예, 전체 병의원은 9만 개가 되고요. 네. 그중에서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약 3만 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3,300여 개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네. 있기 때문에 1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최근 이제 현 정부가 의료보험의 이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이제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될지 위협이 될지 그 부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8월 9일 날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제도에 대한 네. 발표가 발표가 있었고요. 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은 급여를 결국 늘리겠다는 건데 현재 지금 급여 범위가 63% 정도 됩니다. 64% 정도 되는데요. 네. 2022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그걸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더 많은 심사 업무를 해야만 되고요. 그걸 의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의원은 더 많은 것을 청구하거나 더 다양한 종목을 청구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은 인적인 인프라가 없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요. 저희 같은 업체에게는 굉장한 사업적인 호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들의 수익성이 좀 타이트해지고 네. 이익을 좀 약간 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을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병원들이 이익을 낼 수 없으면 그 비즈니스를 떠나면 어떡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의원들이 네. 메디케어 같은 게 수익성이 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한 그 의무량만 딱 충족을 시킨 다음에 더 이상 환자를 안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좀 심해지면은 네. 그 병원도 좀 약간 좀 폐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서비스를 잘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직업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벌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직업인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의료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의 전직도 사실은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적응하면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그 캐시카우 중에 하나가 또 체열을 좀 체열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하신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근대에 있는 현대 이제 의료 행위들은요, 전부 진단을 베이스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진단을 빨리 내려주고 한 번에 많은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지만이 네. 병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사료라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빠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소위 말하는 검사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후 결과 보고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치료받을 때까지의 시간인데요. 그 부분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결국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설비가 아웃풋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인풋인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저희는 보게 됐고 그 부분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은 매뉴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임상병리사분들이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체열관에 붙이고 그걸 여러 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체 과정을 자동화를 시키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체열실 대형 병원 체열실 가면 자동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이제 외래 환자를 위한 체열식입니다. 네네. 근데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입원 환자들도 정기 체열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라든지 네네. 응급실이라든지 많은 체열 수요가 있는데요. 네. 그 수요는 현재 있는 장비로는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동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의원은 특별히 검사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면 사실은 저희 같은 장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캐시카우 2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그걸로 한 뭐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 네. 뭐 이런 걸 조금 밝혀주실 수 있으신죠? 네, 뭐 2016년 자료는 이미 결산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66억 매출을 하고 10억 정도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 기준해서 보면 93억 매출에 6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매출은 저희가 약 50% 이상이 성장을 하지만 영업이익 쪽은 저희가 별 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이제 크레도웨이를 뭐 기존 사업 갖고 우리가 모시지는 않았고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올해 2월달에 이 의사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 그러니까 이 닥풀이라는 거를 인수를 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노한규 대표도 같이 조인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네.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사회생활을 의료와 IT를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 쪽을 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지속 발전 가능하려면 의사분들과의 협업이나 의사분들과의 긴밀한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커뮤니티 포털인 네. 그 닥풀을 저희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네. 의사 회원분들을 저희가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의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고 싶은 여러 또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이런 의사분들의 어떤 구매력을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과의 어떤 사업적인 브릿지 역할을 저희가 지금 담당을 할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B2B 얘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B2C 대국민 건강 사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분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업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기본적인 코어로 의사분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사업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예, 이 닥풀의 어떤 뭐 베이스가 된 그런 것이 전국 의사총연맹, 그러니까 전의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노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총재가 노한규 대표님 아니었습니까? 닥풀은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도에 만들어진 의사 포털이었고요. 전의총은 사실 그때부터가 아니라 2010년도 무렵에 조금 만들어진 이제 자발적인 젊은 의사들 위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닥풀 쪽에서 의견들을 모으는 것도 맞았고요. 당시에 노한규 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셨던 것도 맞고요. 그러나 지금은 노한규 회장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발적으로 의사분들의 의견과 정부에 대한 어떤 건의들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닥풀에 전의총이 소속되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닥풀의 의사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본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기가 쉬웠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 생길 때 그런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의사 중에서 한 50% 정도가 저희 플랫폼에 이제 조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어차피 의사들이 많으면은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있는 곳에 다시 이제 제약사들도 오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이제 본인이 찾는 약을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많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5월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인수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정우 대표님이라고 예전에 노바티스라는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의 생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사라는 존재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주요 사용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의사분들에게 영업행위나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약이라는 그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이나 효과 같은 것들을 전문의약품은 일간지나 아무 곳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들과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어떤 심포지움 같은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닥풀이라는 의사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오고 싶은 제약사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제약회사의 마케팅 하는 전문 기업인 더웨이 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적으로 보면 수요자인 의사분들과 공급자인 제약회사들이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플랫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상호 대표님도 예전에 삼성물산 의료사업본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의사들과 접촉하시는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학에서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삼성에서 삼성의료원이라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요. 그러다가 의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대형 3차 병원 위주의 사업을 제가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개원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있습니다만 지금 또 새로운 경험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이 모셨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이상호 대표님, 노한규 대표님, 네. 이정우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너지를 내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병원하고 제약사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진짜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환자분들을 이제 끌고 들어오면 네.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건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파도넷 네. 이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닥 이건 네. 모바일 플랫폼이죠. 네. 이런 걸 만드시면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계신지 그거를 네. 좀 알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3년 동안 의료계에서 굉장히 큰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그 서비스들이 대부분 모바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병원을 찾는다든지 병원의 이벤트를 통해서 병원을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그것들이 너무 상업화되고 있고 정확하지 않는 의료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적절하지 못한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지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네. 의사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졌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때 이 고객분들 즉 일반인들은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같이 쓸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이걸 굳힐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버전으로는 Patient and Doctors Network 그래서 파도네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모바일로는 파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땅콩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예, 교수가 맨날 연구만 하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먹어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근데 이 장의 어떤 그런 환경이 다 파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은 가야 되는데 네.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네. 비즈니스를 앞으로 제공하실 수 있는지. 네.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의사 선생님이 9만 7천 분 계십니다. 양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5,1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가구 숫자로 보면 1,700만 가구가 좀 넘거든요. 네. 결국은 한 가정에 의사가 없을 확률이 거의 100%죠. 네. 그럼 결국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프게 되면 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N사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검색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안타깝게도 네. 이게 정보가 아니라 광고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을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닥풀이 가지고 있는 5만 1,000명의 기존 저희 캡티브 마켓에 계신 의사분들의 네. 참여를 이끌어내고요. 네. 의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들에게 네. 주치의 개념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네. 있는 네.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고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까지 연결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그런 정보를 정부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환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찮은 것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네. 지금 실손보험을 든 사람이 네. 자기의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그거 다 증빙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수로 다 처리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해서요.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파닥에 그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요. 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실손보험이 2005년 말 기준에서 네. 3,500만 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실손보험을 들어서 청구를 하려 그러면 진료비 명세서부터 많은 서류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닥이라는 어떤 모바일 플랫폼에서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실손보험까지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나머지 보험사 입장에서도 네. 수많은 3천만 개 이상의 요구가 들어올 때 처리할 수 있는 그 스크리닝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굿딱, 똑딱 이런 데를 봤어요. 네. 근데 이런 데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차별점이 있는데요. 첫째, 시장 규모가 다릅니다. 굿딱, 똑딱은 소위 말하는 비급여, 성형이라든지 피부과 위주의 즉 3,000개 정도의 의원을 대상으로 병원 이벤트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들은 3,000개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총 3만 개를 다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굿딱똑딱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릅니다. 네. 거기서는 병원 이벤트와 병원 찾기만 주지만 저희들은 적절한 의사 선생님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질병에 대한 정보나 약에 대한 정보도 해드리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PHR이라 그래서 개인 건강 정보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 어플리케이션이냐 평생을 같이 가져갈 어플리케이션이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들어볼수록 좀 재밌는 비즈니스인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참여 방법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엄지민 캐스터.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고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질문 남기셔도 좋고요. 또 전화 02-6676-0074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는 PBM, 그러니까 Pharmacy Benefit Management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환자나 병원, 보험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제약사까지 포함을 다 통합을 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스마트 솔루션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레도웨이 같은 데가 성장을 해서 그런 훌륭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7 바이오 헬스 투자 페스티벌이 9월 2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유망 바이오 헬스 기업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